DPF 클리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즘 DPF 클리닝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섭식 또는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클리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4년부터 만도기계에서 DPF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30년 가까이를 DPF만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섭식 클리닝, 국내의 여건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많은 업체들 쪽에서 현재 섭식 클리닝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섭식 클리닝은 필터 내부에 있는 애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PM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 또는 화학약품을 넣어서 고압의 압력으로 필터 내부에 있는 애쉬들을 바깥쪽으로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식인데요. DPF라고 하는 이 필터의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클리닝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PF 필터는 국내 대다수의 사용하고 있는 필터는 세라믹 소재의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물 또는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필터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강력하게 그 물질들을 흡수를 하게 되어서 이 세라믹 소재에 대한 이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쉽게 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는 필터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귀금속들을 소손시키는 그런 영향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세라믹 소재를 쓰고 있는 이런 DPF 필터인 경우에는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이 방법을 세라믹 소재의 필터에 대해서는 물 또는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건식 클리닝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섭식 클리닝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DPF 필터는 클리닝이라고 하는 이 작업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필터 내부에 있는 PM이나 애쉬를 바깥쪽으로 꺼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터가 DPF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 클리닝을 하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DPF 필터는 필터가 후단 쪽이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깨지게 되면 PM이라든지 애쉬가 바깥쪽으로 그냥 배출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필터로서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DPF 필터가 파손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터가 파손이 되게 되면 DPF 필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DPF 필터에 있는 PM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촉매라고 하는 부분이 필터 속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촉매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금 또는 팔라듐, 로듐과 같은 귀금속들이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코팅된 귀금속이 물 또는 압력에 의해서 소손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쓰게 되면 그 화학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황성분의 물질 또는 특수한 물질들이 귀금속의 표면을 피독시킴으로 인해서 DPF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PF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PF 클리닝은 섭식이 아니라 건식 클리닝을 통해서 DPF 필터의 클리닝뿐만이 아니라 원 기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식 클리닝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사의 DPF 장치와 할라이텍에서 제작한 맥시브 100의 건식 클리닝 방식 중에서도 가장 큰 차별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장치는 모든 작업에 대한 부분을 이 작업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버너와 에어 노즐에 대한 부분이 한 라인에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불필요하게 DPF 장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가 없죠. 저쪽에 있는 그 장치는
압력 센서입니다. 저희가 장치를 클리닝 하거나 또는 압력, 필터의 막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레귤레이터와 솔 밸브는 우리가 압력 측정을 하거나 또는 클리닝을 할 때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압력 장치입니다. 압력과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고, 하단에 있는 레귤레이터와 솔 밸브는 우리가 집진기의 그 애쉬라든지 PM을 포집할 수 있는 집진기가 하부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진 필터는 내부에 노맥스 필터라고 하는 150도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그 고온용 필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필터에 흡착되어 있는 애쉬나 PM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레귤레이터와 솔 밸브가 일정 간격마다의 에어 노즐을 통해 가지고 분사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필터에 흡착되어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서 필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상하 좌우 높이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DPF를 상부에 올려놓고 좌측에 있는 우리가 이 버너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에어 노즐에 대한 부분하고 맞춰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하게 상하 좌우 모든 부분이 다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이렇게 무선 단말기, 와이파이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서 모든 부분이 설정과 조작에 대한 부분이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성적서까지도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적서의 출력 부분에 대한 것도 와이파이를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출력도 가능하고 저장 관리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치가 아마 이 장치는 세계에서도 최초로 적용된 장치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집진기 후단 쪽에 부착되어 있는 이 유해가스 저감 촉매 장치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2단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에 대한, 아마 클리닝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냄새가 많이 나시고 연기도 많이 나시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인 카트리지 필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촉매 필터를 이용해서 그러한 연기라든지 또는 유해가스들을 저감시켜주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장치는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인 자동차 연구원을 통해서 이 성적서까지도 최초로 저희들이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할라이텍의 맥시모 100A 건식 클리닝 장비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실제 DPF 장비를 가지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비는 DPF의 버너 쪽과 또는 에어 블라스팅을 하기 위한 노즐 쪽에 결합할 수 있는 각종 체결 브라켓류입니다. 이 장치만 있다면 모든 그 DPF 장비들을 클리닝 할 수 있는 그런 브라켓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현재 가지고 계신 DPF 필터가 어느 정도 막힌 필터인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압력 측정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이 필터는 현재 봉구3 2011년식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터를 가지고 실제적인 DPF 클리닝 작업을 한번 해봐서 클리닝 효율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합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높이와 이런 부분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하도록, 돌려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체결이 가능합니다. 에어가 새지 않도록 반드시 완벽하게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아주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노즐 부분에 대한 곳으로도 에어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는 뭐 손 또는 뭐 다른 막는 마개가 있으면 마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그냥 막아도 별 무방합니다. 압력 측정에 대한 부분은 압력은 보시다시피 현재 0.56바로 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0.3에서 0.4 정도의 압력으로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측정은 저희 단말기에 보시면 사전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고 스타트를 누르면 사업을 지정하시겠습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뜹니다. 이때 저희가 스타트를 누르기 전에 이 노즐의 입구부를 막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막힌 필터인 것 같습니다. 압력이 466mB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막힌 필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 막힌 필터를 필터 내부에 차 있는 PM이나 애쉬를 재생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자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방향으로부터 정방향으로 해서 화염에 대한 부분을 필터 내부로 집어넣고 후단에서 석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장치는 자유자재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든지 간에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간략하게 금방 이렇게 체결이 됐죠. 네, 후단 오염가스에 대한 부분을 필터 내부와 DOC 쪽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후단 석션 작업 배기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고정을 하시고 필터의 내부의 온도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단 쪽에 아래와 같은 온도 센서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터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고정 걸쇠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염에 대한 방향과 필터 입구에 대한 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DPF 클리닝을 하기 위한 버닝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히팅 모드라고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세 가지 기계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팬이 가동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 5초 뒤 버너가 작동되게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SIC 발열 필터가 작동이 되어서 DOC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유해가스를 저감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팅 모드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작업을 진행하시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떴었을 때 OK 버튼을 눌러주면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팬이 가동되게 되고, 자, 버너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버너가 가동될 때 최대한 이 필터는 버너 가까이 쪽으로 붙여주시면 열 효율이 높아지겠죠. 온도에 대한 조절, 화염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단에 있는 이 온도의 버너의 화염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염이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DOC 전단에 있는 온도가 SIC 발열 튜브에서 온도가 지금 유해가스를 저감시키기 주기 위해서 전단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요. 전단 T1 온도에 대한 부분은 DPF의 후단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 대한 부분은 DPF가 완전히 데펴지고 내부에 있는 PM이 재생이 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의 온도는 상당 부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버너 가동 시간, 팬 가동 시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시간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SIC 가동 시간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팬의 가동 시간, 버너의 가동 시간도 설정된 값대로 로직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치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저희가 이 버너의 가동 시간과 T1과 T2 온도에 대한 설정 값대로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면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설정 값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필터의 막힘 상태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팬을 버너를 끄고 팬을 가동 중인데 필터 내부에 있는 애쉬가 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탈 때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안에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버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DPF 내부에 있는 필터를 재생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버너의 가동 시간은 5분 정도, 그다음 팬 가동 시간 한 5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면은 DPF 내부에 쌓여 있는 필터의 PM을 대부분 다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작업보다는 후단에서 석션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DPF의 필터 내부의 PM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엔진의 전단 방향에서 DPF 버닝 작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사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PF 필터의 구조는 후단이 막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재생이 된 애쉬를 바깥쪽으로 배출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진의 반대 방향으로부터 에어 블라스팅 작업을 해주어야만 DPF가 바깥쪽으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양쪽에 이렇게 이 브라켓을 우리가 체결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치 중에 특징 하나는 이 DPF 필터의 애쉬가 재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강한 압력에 의해서 고형화되어서 hợp착된 부분에 대한 애쉬들이 내부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또 하나의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진동 바이브레트, 고성능 진동 바이브레트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클리닝 작업 중에 진동을 통해 가지고 hợp착된 애쉬들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맞지 않으면 작업대를 올려서 여기 있는 부분에 높이와 맞춰준 다음에 체결을 해줍니다. 강력하게 진공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체결을 해주시고, 보시다시피 전단 압력 센서, 후단 압력 센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에어 블라스팅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호스를 이용해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쉬를 틀어낼 때 이 애쉬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후단 쪽에다가 이렇게 또 밀착을 시켜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전단 DPF 후단 방향과 전단 방향에 대해서 밀착 진공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에어 블라스팅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까 압력 측정을 할 때는 고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0.5바의 압력이라는 것으로 맞춰 놓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압력을 7바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고정밀 레귤레이터로서 10바의 압력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DPF 필터 내부의 촉매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7바 정도의 압력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바의 압력이 이제 설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에어 블라스팅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량이 많은 경우라면은 저희가 작업 시간에 대한 부분을 뭐 한 20분, 15분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현재 에어펄스 시간에 대한 부분은 설정 시간은 15분으로 저희가 작업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중간에 하다 중직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에어 블라스팅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드는 클리닝 모드입니다. 자, 클리닝 모드를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하신 작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OK 버튼을 누르면 팬이 가동이 되고 이 세 가지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팬이 가동이 되고 후단에서 석션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설정된 압력 값으로 1초 간격, 1초의 압으로 1초마다 솔 밸브가 열려서 압력이 토출되게 되고, 이 간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그 탱크 용량 에 따라서 13초로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 컴프레서의 용량을 큰 걸 가지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압력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13초가 아니라 5초, 뭐 때에 따라서는 3초 만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에어탱크가 작은 관계로 13초의 간격으로 클리닝 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팬이 돌고 있죠. 자, 방금 솔밸브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방금 터진 솔밸브는 하단에 있는 집진기의 필터를 청소해주는 솔밸브가 방금 터졌습니다. 자, 잠시 후 상단의 필터가 지금 레귤레이터가 작동이 되어서 7바의 압력으로 필터를 클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은 13초마다 솔밸브가 열려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작업 시간은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상태에 따라서 작업은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애쉬가 바깥쪽으로 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치가 실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DPF 클리닝 장치라는 것을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DPF 클리닝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클리닝 전에 필터에서의 배합 부분에 대한 측정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측정했던 값과 지금 클리닝이 완료된 이후의 값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얼마만큼 클리닝이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합 측정과 마찬가지로 필터의 DPF 필터의 전단 방향에서 후단 방향으로 에어 노즐 부분에 에어가 새지 않도록 패킹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밀착을 시켜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밀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압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 배합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0.54바 정도, 뭐 비슷하게 0.5에서 0.6바 사이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동일하게 사전 배합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게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측정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사전 배합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후 배합 측정에 대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후 배합 측정 키를 누르시면 작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 OK 버튼을 누르시면 배합이 측정되게 됩니다. 자, 배합이 측정되고 난 이후에 사후 배합 값이 현격하게 지금 떨어진 걸 보입니다. 48m바 정도로 압력이 떨어졌는데요. 거의 신품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클리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성적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좌측편에 막대 그래프로 해서 압력값의 사전 배합값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클리닝 이후에 압력이 굉장히 낮아진 부분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작업 일시, 차량 번호, 차종, 고객명, 기타 등등의 클리닝 시트에 기록해야 될 자료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여기에 입력을 해서 클리닝 저장도 할 수가 있으며, 또 여기에 클리닝 결과 출력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로 와이파이 프린터기 또는 일반 프린터기로 출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할라이텍의 맥시멈 100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저는 DPF 관련한 일을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 개발자로서 또는 사업의 책임자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DPF를 부착하는 것만이 저희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DPF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DPF 장치가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클리닝을 통해서 이 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실 DPF를 많이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옳은 방법으로 현재는 DPF 장치의 제작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연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DPF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2차적인 오염 물질이 발생될 수 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DPF 필터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클리닝 방법에 대한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DPF 클리닝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사장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한라하이텍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